세상에, 그럼 애들한테 외할머니가 해주신 걸 말도 못해요? 애들은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어머니 입장에서만 해석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희도 참 답답하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호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큰 소리예요? 우리한테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셨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깊고 날카롭게 박혔는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주까지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68살, 이름은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지만 사실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은 외아들인 창수와 며느리 소희, 그리고 손주 주호와 예은이와 함께 보낸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네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닿을 정도니 손주들이 어릴 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와 있곤 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내가 아이들을 돌본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도, 예은이가 밤새 울며 젖병을 찾을 때도 내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나에게 가지는 정이 남다를 거라고 나는 그렇게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 시절 하루의 시작은 손주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려주고 나면 금세 아들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아이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주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 종일 품에 안고 있었고, 예은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던 날에는 등을 두드리며 한참이나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아이들을 돌보느라 내 허리가 휘고 손목이 성할 날이 없었지만 그것마저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도 아들과 며느리가 바쁜 일이 생기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한달음에 달려가 주호와 예은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정성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자라면서 필요한 장난감이라든지 책이며 옷과 신발 등은 주기적으로 사주곤 했습니다. 비록 비싸고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주호와 예은이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최고라며 팔짱을 끼고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내 목에 매달려 웃어줄 때면 고단했던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믿었습니다.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외할머니와 나를 비교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돈은 생활이 넉넉해서 비싼 선물을 자주 했지만 나는 내 몫의 사랑을 내 방식대로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는 큰 텔레비전 있어. 외할머니가 나 멋진 장난감 사줬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시는 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주호가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게임기 안 사줘? 외할머니는 사주셨는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꼭 게임기여야 하나 싶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호는 밖에서 뛰어노는 게 더 건강하지. 게임은 나중에 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실망한 얼굴을 하고 돌아서는 걸 보며 내 마음에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흠집은 점점 커졌습니다. 예은이가 10살이 되면서부터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외할머니는 인형집도 사줬어. 진짜 크고 예뻐. 할머니, 나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갈래. 거긴 장난감이 많아.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그래도 우리 예은이는 할머니가 만든 떡 좋아하잖아 하고 대답했지만
아이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준 작은 인형보다는 외할머니 집 가득 쌓인 선물들이 더 마음을 끌고 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진 건 주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주호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나는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주호는 올해로 14살이 되었고 이제는 키도 부쩍 커서 청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아울렛 옷가게를 돌아다니며 꼼꼼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만 번쩍거리는 비싼 브랜드보다는 질 좋은 원단과 아이에게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어떠세요? 요즘 애들한테 잘 나가는 디자인이에요. 가게 직원이 권하는 옷들을 몇 벌 받아들고 주호를 떠올려 봤습니다. 색감이 너무 화려한 건 피하고 대신 차분한 검정색 티셔츠에 깔끔한 회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신발도 어울리게 고르고 나니 세트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주호가 학원에서도 멋지게 입고 다닐 수 있겠지. 나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백화점 상품은 아니지만 나름의 브랜드의 재질도 좋은 옷이라 주호도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여보, 주호 생일 선물 준비했어. 옷하고 신발 세트로 샀는데 정말 괜찮더라니까. 남편은 신문을 보던 고개를 들며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애들 옷은 실용적인 게 최고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나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고 선물 상자를 곱게 포장했습니다. 리본까지 달아놓고 보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주호의 생일날 아들 내외가 손주들과 함께 집 근처 음식점 룸을 빌려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주호의 첫 생일이라 가족끼리 모여 작은 파티를 하는 자리였죠. 식당 안은 벌써 파티용품으로 가득했고 며느리 소희는 식당 안을 장식하느라 바빴습니다. 시간이 되어 생일 파티를 시작하려 했지만 외할머니가 도착을 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외할머니는 아직이었습니다. 룸을 빌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고 파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전날 정성스레 만들어 온 떡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떡을 좋아했기 때문에 종종 떡을 만들어 먹곤 했었어요. 오늘은 주호가 좋아하는 떡으로 케이크처럼 만들고 생화로 장식을 해서 생일 분위기에 맞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만든 떡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이려는 순간 문이 열리더니 외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 로고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와요. 늦어서 미안해요. 주문한 케이크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소희는 얼른 케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케이크가 너무 예뻐. 크기도 커서 초를 꽂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케이크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파티 분위기에 더 잘 맞고요. 그러더니 떡 케이크에 꽂혀 있던 초를 모두 빼내고 외할머니가 사온 케이크에 다시 꽂았어요. 외할머니가 사온 케이크가 더 비싸 보여요. 주호도 옆에서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떡 케이크를 조용히 치웠습니다. 좋은 날이니 서운한 얼굴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주호야 생일 축하해. 먼저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주호는 눈이 반짝이며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우와, 옷이랑 신발이다. 주호는 옷을 꺼내들며 은근히 브랜드를 살펴봤어요. 주호야,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고른 거야. 학원 갈 때 입으면 딱 좋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주호가 웃으며 대답하자 내 가슴은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주호 생일 축하한다. 외할머니가 더 멋진 옷 사왔지. 외할머니는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내며 자랑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고급 셔츠와 바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감도 세련되고 확실히 눈에 띄는 고급스러움이 풍겼습니다. 와,
이거 나도 아는 명품인데 역시 외할머니가 최고예요. 짱 멋있어요. 주호의 눈이 더 크게 반짝였습니다. 내가 준 옷은 한쪽 구석에 치워두고 외할머니가 가져온 옷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 소희도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주호야, 외할머니가 비싼 옷 사주셨네. 빨리 한번 입어보자.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산 옷도 분명 좋은 재질이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주호는 역시 이런 옷이 잘 어울린다니까. 백화점 명품관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어. 그 순간 내 손에 남아있던 포장지 리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고른 옷도 괜찮은데 아이 눈에는 명품이 더 특별해 보이는구나.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선물도 좋아할 거야. 애들은 다 그런 거지.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서운함이 스멀스멀 번져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외할머니 옆에 앉아 웃었지만 내 눈길은 자꾸만 옆에 무심히 놓여있는 내 선물 상자로 향했습니다. 주호가 잠시라도 그 옷을 다시 들여다봐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호는 어느새 외할머니가 사온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멋있지? 친구들도 부러워할 것 같아. 역시 명품값을 하네. 인물이 살아. 주호와 며느리의 대화에 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주호와 예은이의 대화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예은아, 너 외할머니한테 얼마 받았어? 나 50만 원 받았어. 오빠는? 아싸, 나는 100만 원 받았지롱. 뭐야, 오빠 생일이라고 더 받은 거야? 근데 할머니는 오늘도 용돈 안 주시나? 그러니까 말이야, 내 생일인데 용돈도 안 주시네. 손주들의 대화 소리를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아이가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지.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정성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명품 앞에서 밀려나는 순간의 허무함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대화가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해할까? 아이들만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니 방학을 맞아 가족 여행을 함께 가면 좋겠다 싶었지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내게는 오랫동안 다니던 온천 마을이 생각났습니다. 가끔 아들 식구와 함께 갔었는데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만족했었던 장소였어요. 물이 좋아 관절에도 좋고 조용한 풍경 속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쉬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수야, 이번 방학에 애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떻겠니? 내가 예전에 다니던 온천이 있는데 물이 참 좋아. 전에 너도 몇 번 가봐서 알 거야. 아이들도 수영장처럼 즐겁게 놀 수 있고 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천이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재밌어 할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추억이 깃든 곳이지만 아들은 마치 낡은 제안을 들은 듯 시큰둥했지요. 그때 며느리 소희가 옆에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셔. 여행이요? 어디로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온천이라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서 봤더니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애들이 온천을 좋아할까요? 요즘은 다들 해외로 나가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일본으로 가족 여행 가자고 하셔서요.
온천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다고 애들이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대로 내 귀에 꽂혔습니다. 일본 해외 테마파크. 나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제안한 소박한 여행은 그 화려한 단어들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지는 듯 했지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애들은 아무래도 외할머니 쪽이 더 재밌겠네요. 온천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가는 걸로 하죠. 나는 대답을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가 마치 내가 없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힘겹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같이 가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니 허공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들 네 식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장소 상관없이 그저 아이들을 위해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내 제안은 초라한 여행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집에 놀러온 손주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일본 가요. 외할머니가 호텔도 예약해 주시고 놀이공원도 데려가신대요. 나는 웃으며 그래 좋겠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속은 쿡쿡 쑤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슬쩍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계를 직접 보며 배워야 하잖아요. 그냥 온천 같은 데 가는 건 애들한테 별로 기억에 안 남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억이 남는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일 텐데 왜 그걸 몰라줄까?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일본 놀이공원 얘기, 비행기 얘기를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 부부는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늘 아이들 곁에 있었는데 정작 그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있던 나는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 그냥 다들 좋아하는 대로 하게 놔두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나는 점점 애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다만 요즘 세상은 뭐든 화려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결국 애들이 크면 진짜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겨우 눈시울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돈과 화려함을 쫓는 길로 자꾸만 끌려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아들과 며느리가 앞장서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본 여행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내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지만 그 기쁨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전적인 것들 때문이라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의 생일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생일날이라 아들 네 가족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식당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소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 게임 체험장에 가서 체험하고 게임기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체험장이 오늘까지래요. 엄마가 오늘로 미리 예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럼 저녁도 같이 못 먹니? 아이들이 게임기를 사고 싶어 해요. 아니면 어머님이 아이들 용돈이라도 후하게 주시면 아이들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여기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내야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거니? 그것도 너희 친정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겨우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뜻인데? 외가에서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며.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호가 하도 게임기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서운한 것도 다 말해야겠다. 너희가 자꾸 애들 앞에서 외가랑 굳이 비교하듯이 말하니까 내가 괜히 뒤처지는 사람 같고 비참한 심정이 들어. 세상에, 그럼 애들한테 외할머니가 해주신 걸 말도 못해요? 애들은 좋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 어머니 입장에서만 해석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저희도 참 답답하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호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큰 소리예요? 우리한테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셨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깊고 날카롭게 박혔는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순간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소희 말도 맞아요.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다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애들도 눈치 봐요.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게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참다 못해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창수야, 내 엄마가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애들한테 좋은 걸 보여주려는 게 죄인가요? 저희까지 죄인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됐다. 너희 말과 행동이 뭐가 잘 못됐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거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앞으로 우리는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쓸 거니까 찾아오지도 말아라. 남편은 전화를 끊고 씩씩댔습니다.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었다고 한들 나까지 거기에 맞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뭐라고 때마다 수십, 수백에 달하는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할머니 대접받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과 존경은 전부 허상이었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이 다 옳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애들 저녁만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이 생기니 어제 일은 뒤로 하고 뻔뻔하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그런 건 애들 외할머니께 부탁해. 그동안 나는 많이 도와줬잖니? 그리고 돈이 없어서 너네 집 못 간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손주들이 불편하겠지 하며 달려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안 가니 돈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손주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여유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잡고 공원을 거닐며 아이들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겠더군요. 손주는 내 삶의 일부일 뿐 내 삶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손주들이 나를 찾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부여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손주들이 커서 진심을 이해해 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놀러 다니자. 애들 뒷바라지는 그만하고 우리끼리 즐기면서 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오래 묵었던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